네, 그 8x8은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8x8에는 이제 숫자가 뭐 네, 여기에 이제 인풋 벡터로서 뭐 원합 벡터 이게 뭐 애플이다.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벡터는 이제 아웃풋으로서는 이제 뭔가 이제 여기에 1이 박혀져 있는 이제 뭐 이게 EC라는 벡터다. 그러면 이제 애플 그다음에 EC라고 하는 요 페어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뭐 이런 변환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네, 그랬는데 이제 요 변환을 처음에는 5x8로 이렇게 디멘전을 5로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인 이쪽에서 하는 연산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8x5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변환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로소 이제 시그모이드를 걸죠. 왜냐하면 이 원합 벡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벡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었고 아마 그 이제 거기 강의에서도 이제 아마 나왔을 텐데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이 기본적으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법은 사실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옛날 뭐 한 10년 뭐 또 넘게 전부터 이렇게 이런 식의 어프로치들은 충분히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테크닉에서 좀 뭐 한 4년 2014년인가요? 그거 나온 페이퍼가 한 그 3년 정도 전에 그 페이퍼에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컨트리뷰션이 뭐냐면 이걸 빨리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빨리 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했느냐? 이제 그러면 거꾸로 느린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딕셔너리 사이즈가 크면 이게 뭐 한 5만 개, 뭐 50만 개다 뭐 이러면은 이 50만 개 하나하나에 대해서의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려면 각각의 선형 변화를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 각각의 값들에다가 다 이제 익스포넨셜을 걸어갖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썸투 원으로 노멀라이즈를 합이 1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연산을 이제 하나하나마다 뭐로 바꿨죠 이거를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번 이게 5만 번 50만 번의 아웃풋을 다 뽑아내야 되는 이 연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었죠? 네, 시그모이드로 해갖고 몇 개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애플에 해당하는 게 여기 1이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 해당 자리에 있는 요 벡터를 뽑아서 요 벡터 하나랑 여기에 있는 이게 그러니까 아웃풋 버전의 워드 임베딩 벡터고 이거는 뭔가 인풋 버전의 워드 임베딩 벡터. 그러니까 워드 투백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버전의 벡터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것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요 두 개를 평균을 낸 거를 쓰죠. 그렇죠? 이해가죠? 뭐 그 강의를 아마 보고 봤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좀 뭐. 네. 그래서 요 벡터와 요 아웃풋 버전에 있는 그 각각의 워드 임베딩 벡터들, 그러니까 이 8이 우리한테는 뭐 50만일 텐데 50만의 하나하나의 그 5디멘셔널 벡터와의 다 내적을 해갖고 이 스코어들을 하나하나를 뽑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 이세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애플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시 뭐 한 두 번째다라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벡터에 해당하는 요거와만 내적을 해서 그때 나온 값이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일 건데 여기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걸어서 그 값은 이제 최대한 1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각각 노드를 시그모이드를 따로 뺀다는 건 서로한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상대적인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절대적인 개만을 기준으로 이제 0보다 이제 얼마나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한 1쯤 시그모이드에서 1쯤 되면 얼마죠? 이게 2에 1승이니까 이제 2.59. 그다음에 이게 항상 우리가 1과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3.5분의 1이 나오겠죠. 시그모이드 3.5분의 2.5가 나오겠죠. 확률값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한 70%?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요 값을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0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다 0으로 우리가 서프레스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몇 개만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링의 개수를 뭐 한 5개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5개만 우리가 랜덤하게 골라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뭐 이렇게 5개 워드들에 해당하는 아웃풋 버전의 임베딩 벡터와 얘네들을 내적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거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0으로 이렇게 서프레스를 해주도록 하는 네, 그래서 총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한 페어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할 때마다 총 6개의 그 어떤 아웃풋 노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 계산 세이빙을 했다는 거고요. 샘플링 할 때 기준이 있었나요?
샘플링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워드 임베딩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프리퀀트한 워드들은 좀 더 자주 샘플링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프리퀀트 워드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M이라는 비동사가 이제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좀 얘가 뭐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 요 페어에서의 요 아웃풋으로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지금 이 특정 트레이닝 페어에서 요 아웃풋에는 나오지 않은 그 단어들은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걔를 더 서프레스를 우리가 해줘야겠죠. 네, 뭐 그런 의미로 해갖고 이제 그 워드 임베딩 오리지널 그 페이퍼에서 보면 저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 각 워드들마다 몇 번 나왔는지 숫자를 세요. 뭐 총 우리가 8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 이트 한 번 나오고 이트 두 번, 이트 세 번 뭐 이렇게 다 세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8개마다 이게 그 나온 그 카운트가 있겠죠. 그거를 4분의 3승을 해줘요. 4분의 3승. 4분의 3승. 그러니까 그 숫자는 뭐 그냥 약간 뜬금없는데 그 미콜로프랑 하여튼 워드 임베딩 만든 사람들이 열심히 뭐 이런저런 세팅을 찾은 끝에 찾은 어떤 하이퍼 파라메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트에 4분의 3배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루트를 취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루트를 취한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1에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펑션이에요. 스퀘어 루트라는 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를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1,1 1일 때는 스퀘어 루트 취하면 1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위로, 그러니까 이거 가면 갈수록 이 어떤 이 y는 x라는 직선에서 이 더 1쪽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거꾸로 1보다 작은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더 1에 가깝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0.04의 스퀘어 루트는 얼마죠? 0.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1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1에 가깝게 레귤러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도록 각 단어들마다 갖고 있는 그 카운트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1에 가깝도록 만들어주고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해요. 네거티브 샘플링 할 때.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 하는 개수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고요. 미리. 네. 그다음에 뭐 닥투백도 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요. 네. 또 가만히 보자. 네. 퀴즈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닥투백이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랑 VA 요것들을 오늘 아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VA를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나도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은 지금 VA에서 요거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실 지난주에 그 인공지능 뭐 이런 딥러닝 쪽에서의 가장 좀 저명한 학회라고 불리는 립스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뭐 이런 쪽에 좀 더 잘 아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 기준에서는 100% 완벽하게 좀 이해는 아직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추천을 해준 게 딱 요거 이렇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하면 나오는 요 두 가지 아티클이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 이제 블로그고 요거 이제 페이퍼예요. 요 페이퍼는 뭐 참고로 이제 그 튜토리얼용으로만 작성된 페이퍼이고 스탠포드랑 CMU에 스탠포드랑 CMU에 있는 리딩 그룹, 스터디 그룹, 이런 데서 이제 좀 했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잘 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혼자 좀 하고자 하면, 그리고
일단은 이게 유도를 하는 과정도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를 이 식도 뭐 그냥 쫓아가려면 이제 쫓아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거, 그 다음엔 써보자. 네. 이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아까 그 이제 나왔던 그 페이퍼에서의 그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줘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뭐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저기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다 그러면 X로는 이제 인풋 이미지 픽셀 밸류들을 줘서 뭐 28 x 28이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784 디멘전의 이제 픽셀을 가지는 값이 되고, 그게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바틀렉 구조에 의해서 이제 뭔가 이제 Z라는 어떤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이렇게 좀 뭐 크게 다시 확장이 돼서 이게 뭐 Z가 한 100디멘전이다 그러면 이 100디멘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인풋인 784 디멘전을 주면 이 100디멘전을 주고 이게 다시 이렇게 점점 커져서 여기서의 이제 784 디멘전을 다시 만들어내서 이게 이쪽 파트가 이제 여기서 부르는 요 f 오브 z거든요. 그래서 z라고 나온 어떤 벡터에서 이거를 이 디코더를 통과했을 때 이 디코더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f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원래 주어졌던 어떤 이미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픽셀 밸류랑 정확하게 똑같도록 이런 뭐 L2 로스 같은 걸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뭐 에러 로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여튼 오토 인코더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토 인코더인데,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그러니까 좀 뭐 수식적으로 이제 증명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측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요러한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 그 어떤 샘플링이라는 요소를 좀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뭐 좀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스타캐티시티, 네. 스타캐스틱 뭐 이런 게 이제 뭐 랜덤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요소를 이제 뭐 추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요소를 이제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이 Z를 뽑을 때 우리는 이 뉴럴넷을 통과를 시키면 이게 그냥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에요. 뭐 784 디멘전이 뭐 한 128 디멘전으로 줄고 128에서 다시 뭐 100 디멘전으로 줄는 Z를 만들어내는 이런 뉴럴넷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Z를 바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Z단에서, 즉 여기서 이 부분, 이 밑부분 인코더 단에서 생성을 하는 거는 뭘 생성을 하냐면, 요 100디멘전이라고 하는 요 벡터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디멘전 벡터를 두 세트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평균으로 쓰이는 벡터고요. 하나는 이제 분산으로 쓰이는 벡터예요. 분산을 쓰이는 벡터이고, 그러면 이게 뭐 100디멘전이 아니라 그냥 뭐 한 3디멘전이다. 그러면 그 3디멘전은 평균은 뭐 1, 3, 2가 나왔고, 분산에 해당하는 건 이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2, 5, 8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1이고 분산이 2인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평균이 1이고 뭐 대충 분산이 2다. 그러면 한 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평균이고 또 5인.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한 마이너스 9.3. 그 다음엔 요 2랑 8에서 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분산이 꽤 크네요. 그럼 뭐 한 글쎄요 마이너스 6.5. 그러면 요 벡터가 우리의 Z가 돼서 요 벡터가 여기 자리에 이 Z로 들어가서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기본적인 어떤 그 플로우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 하면요. 뭐가 있냐 하면
요 평균과 분산, 각 디멘전별로 나타난 평균과 분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4 디멘전이 이렇게 있고 뭐 한 그러니까 인코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8 디멘전을 뽑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렐루 같은 걸 이제 거쳐서 그다음엔 다시 여기서는 100디멘전짜리 평균과 100디멘전짜리 분산을 이렇게 두 세트를 이렇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평균과 이 분산을 이 위에서 이 샘플링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써서 거기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엔 거기서 나온 요 3디멘셔널 벡터 그게 뭐 100디멘셔널 벡터가 되고 그거를 이 디코더 단 이 F에서는 이제 뭐 100디멘셔널의 벡터가 있으면 이걸 다시 128로 키우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제 784 디멘전으로 키워서 이런 뭐 어떤 디짓을 생성을 해내고 이게 여기에 있는 인풋과 이제 똑같아야 된다. 그런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의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특이한 요소가 있냐 하면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요 어떤 평균과 분산으로서 나오는 요 100디멘전짜리의 요 두 개 세트 벡터 있죠. 요 1과 2 요 값.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1은 0에 가깝도록 우리가 레귤러라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코더 디코더가 이렇게 두 단계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로만 쓰이고 거기서 샘플링된 값인 요 값이 실제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분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코더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두 가지의 그레디언트가 흐르는데 한 가지의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요 값을 다 0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흘려요. 즉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있죠. L2 레귤러라이제이션,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0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느냐 이거는 조금 다르게 1에 가깝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각각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뮤와 시그마 스퀘어 값이 다 0,1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그 파라미터에 가까워지도록 요거를 이제 레귤러라이즈를 해요. 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저 디코더 단에서 이 디코더 단에서 이 Z 3.5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6.5가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어져서 784 디멘전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네, 이게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랑 똑같아야 된다는 그레디언트 이 어떤 스퀘어 L2로스에 의해서 이 디코더 따는 파라미터들이 쫙 학습이 되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렇게 두 단계로 있었다. 그럼 얘네들을 학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여기에 요 인풋 단까지 걸리잖아요. 요 인풋 단까지 그레디언트가 이제 나왔으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 뮤와 시그마 스퀘어 요 두 개에다가 또 그레디언트를 또 걸어요. 그래서 요 뮤와 시그마에도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백프랍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사실 이 3.5와 마이너스 9.3, 0.65는 사실 샘플된 값이에요. 그 샘플된 값에서의 파라미터가 1,2였고 지저분하네요. 마이너스 3과 5 이런 파라미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 파라미터를 만들어내게 된 그 파라미터를 만들어내준 이 인코더 네트워크를 우리는 그 백프랍을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흘려서 이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 3.5라는 값은 정확하게는 뭐 이게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펑션은 혹은 그 오퍼레이션은 혹은 그 변화는 이 1,2 그러니까 뭐 어떤 Z를 혹은 우리의 어떤 Z1을 어디서 뽑았냐? 가우시안의 1,2에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3.5였는데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요 두 개의 값에다가 이제 그 백프랍을 우리가 흘려줄 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샘플링이라고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은 그레디언트를 뭐 이렇게 흘려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혹은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VA에서 나오는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해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은 이제 뭐냐면 우리는 샘플링을요 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은 무조건 여기서 해요. 0,1에서 0,1에서 한 다음에 그 샘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균이 3이고 분산이 뭐 2의 제곱인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으려면 먼저 0,1 제곱인 여기에 디스트리뷰션에서 뭔가를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이 z에다가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을 해주면 이러한 변환을 거친 얘는 원래 z가 이런 스탠다드 가우시안일 때 얘가 따르는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요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z는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만들되 z를 바로 이게 바로 뮤와 이게 우리가 뽑은 시그마 스퀘어, 이게 이제 시그마고, 그러니까 루트의 시그마 스퀘어 혹은 표준 편차, 이게 우리가 뽑은 뮤였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즉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이 선형 변화는 이거 이꼴 이 디코더의 인풋인 바로 요 놈이 되는 거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색깔을 바꿔서 요 놈. 그래서 요 놈이 이제 Z1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뽑은 Z1을 요 놈이 좀 겹치긴 하는데 어쨌건 요 놈에서 이제 발생된 그레디언트를 요 2와 3 파트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제 흘려보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X에서 인코더 이렇게 네트워크를 거쳐서 뮤와 시그마 두 세트를 뽑았죠. 그 다음엔 샘플은 항상 여기서만 하되 여기서 뽑은 시그마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엔 뮤를 더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기서의 EZ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784 디멘전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레디언트가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플러스는 그러니까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요걸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이쪽으로 여기로 또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아니고 요쪽으로는 그레디언트 흐를 수 있는 요 밑으로 요건 안 흐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샘플링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흘려 보낼 수가 없다. 약간 이게 되고, 근데 이 밑에는 뭐 우리가 트레인을 해야 되는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는 그레디언트가 안 흘러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그림이 이거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쓰지 않은, 그래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뮤와 시그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 빨갛게 나타낸 요게 그레디언트를 이제 뒤로 흘려보내줄 수 없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나타내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뭐 커졌으면 큰 대로 그레디언트가 흘렀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뒤쪽으로는 이제 안 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름이 아니라 요 연산을 우리가 리파라메트라이징 트릭이라고 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코더 땅까지 이제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발생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디코더는, 그러니까 디코더 파트는 하여튼 뭐 얘한테 준 어떤 입력으로 들어온 그 샘플된 Z 벡터를 가지고 이제 애초에 이 X라고 하는 인풋 이미지와 똑같은 게 나오도록 저기서 학습이 되고, 그게 이제 백프랍이 돼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인코더 파트는 지금 이야기한 그 디코더를 훈련시키는 데 쓰인 그 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의해서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 덕분에 넘어올 수 있었던 그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평균이 지금 뭐 3이고 분산은 뭐 2의 제곱으로 나왔는데 이 값이 3이 아니라 뭐 한 1.5여야 돼. 2제곱이 아니라 뭐 한 3제곱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레귤러라이제이션 있죠. 인코더는 로스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뭐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인코더 단에서의 아웃풋인 이 평균과 분산인 뭐 1,2다. 이 값 자체가 다 0,1인 어떤 표준 정기분포가 되어야 한다. 뭐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로스에 의해서 인코더가 학습이 되게 돼요. 뭐 프로세스 자체는 뭐 그럼 알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잔뜩 유도를 한 게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 하여튼 뭐 확률 분포나 그 다음엔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를 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의 분량이나 아니면 뭐, 네, 하여튼 뭐 책 한 권 분량의 어떤 그런 과목으로서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배우게 되면 이쪽 부분을 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나도 제대로 공부를 좀 못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는 대부분 이제 샘플링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입을 해갖고 뭔가 좀 처리가 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생성됐을 법한 어떤 그 데이터가 생성됐을 법한 그 라이클리후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걔네들을 생성하는 어떤 확률 값이 최대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우리의 확률 모델을 학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기본 아이디어였던 게 되고, 근데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제 뭐 프로바빌리스틱 제너러티브 모델 뭐 아니면 뭐 제너러티브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때 얘기했던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니 이런 쪽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항상 Z가 먼저 생성이 되고 먼저 뭔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베리어블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가 뭐 이렇게 뭐 생겼다. 그러면 이거에서의 Z는 뭐냐면 이게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데에 어떤 쓰였던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먼저 결정이 되는 어떤 그 정보가 뭐냐면 디짓은 2구나. 그 다음엔 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굵기의 단계를 뭐 한 1에서 5까지다. 그러면 얘는 뭐 별로 굵게 쓰진 않았네. 굵기의 단계는 1. 그 다음엔 좀 이렇게 좀 기울었잖아요. 뭐 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각도가 한 10도. 누구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기울어져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뭔가 있다면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 x 값 혹은 이 옵저베이션 혹은 이 디짓의 모양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느 정도 좀 그게 좀 높은 확률로 탁 이렇게 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양. 그리고 그래서 거꾸로 이거가 결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좀 쉽다. 뭐 약간 이런 스토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는 이게 먼저 결정이 되어지고 나서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샘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요 Z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 이미지에 대해서의 정보를 우리가 하나도 모를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다 이 세 개라는 요 세 개의 요소가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제 1인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그냥 할 수가 있다. 뭐 약간 요게 이 스타팅 이 VA 혹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좀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엔 그렇게 가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이 Z라는 요 값에서 이 Z라고 하는 요 벡터가 딱 결정이 됐으면 이게 뭐냐? 아까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의 디코더 파트가 되는 거예요. Z가 먼저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의 이제 뉴럴넷의 디코더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얘를 그렇게 가정을 해놔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이 X로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좀 자유롭게 좀 만들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좀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0,1의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도 이제 우리가 일반화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without loss of generality, 혹은 우리가 일반화를 잃지 않고 혹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뭔가 어떤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이든 뭔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로서 얘는 그렇게 뭔가 가정을 해도 이제 괜찮다. 뭐 약간 요게 좀 기본적인 스토리가 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논문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튜토리얼 그 논문인데, 이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디멘셔널 가우시안 그 평균이 x축 y축이 각각 이건
2디멘전 벡터고 이제 각각 다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인 형태로 그 2디멘전al 벡터를 그냥 샘플링을 랜덤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디멘전이 저것도 2고 이것도 2여서 좀 뭐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 3차원 디멘전이 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엠니스트 디지 관점으로 보면 저게 이제 우리의 100디멘전al 어떤 그 Z가 사는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 디짓이 살고 있는 어떤 그 784디멘전에서의 어떤 점들의 어떤 그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간단한 예제이긴 하나 저 0,1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 어떤 우리가 펑션을 잘 정의만 하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쓴 어떤 그 펑션의 모양은 네, 요런 펑션을 쓴 거예요. Z가 이제 2디멘전al 벡터다. 그리고 그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가우시안 0,1에서 나온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나온 그 Z를 뭐 10분의 1로 그러니까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10분의 1로 줄여요. 방향은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저기 뭐야 Z의 길이가 뭐였든지 간에 Z의 길이를 이제 1로 만들어주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한 5짜리의 그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뭐냐면 이거 길이를 0.5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0.5를 만들어줬고 이거는 이제 그 Z를 또 저기 어떻게 됐죠? 네, 길이가 1인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한 1.5Z가 나오겠죠. 맞죠? Z의 길이가 이제 5라고 한다면 맞죠? 네. 그렇게 되고 뭐 Z의 길이에 따라서 이거의 그러니까 배수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배수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1짜리의 벡터가 나오고 1.5가 맞나요? 길이가?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조 변환을 쓰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변환을 거친 조 벡터의 그 길이는요. 혹은 그 반지름은 뭐냐면 그 벡터의 그 원점으로부터의 그 길이 그 거리는 제가 거의 0이다라고 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가 바로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길이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가 항상 1이죠. 두 번째는. 근데 저 왼쪽은 이제 Z가 뭐 컸으면 1에서 좀 더 벗어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벡터들이 다 반지름이 이제 1인 어떤 원에서 정확하게 그 원 위에 있진 않죠. 원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길이가 그 1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저런 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이런 어떤 간단한 형태의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변환을 이렇게 쓰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그 살고 있는 그 엠니스트 디짓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분포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저기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뉴럴넷 그 펑션을 우리가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 디코더를 잘만 학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 Z는 우리가 입력으로 디코더에 입력으로 주는 Z는 항상 0,1인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해도 우리는 일반성을 전혀 잃지 않는다. 네, 요게 좀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네, 이 Z를 어디 그렸을까요? 그린 게 어디 갔을까요? 네. 갑자기 뭐가 또 있네요. 계속 또 있네. 오, 예. 이럴 때는 재부팅이죠. 네. 여전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어디였지? 그림? 네. 어쨌건 그 디코더 입장에서 보면 Z는 무조건 이제 0,1에 가까운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세팅이라 이거죠. 네. 그렇게 되되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그 Z는요. 아무 정보도 없으면은 0,1이라는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아주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입력에 해당하는 그 X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럼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생길 수 있는 Z는 뭐냐? 네, 그것에 대한 어떤 Z에 대한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Z는 우리가 아무 정보도 모른다면 이제 0,1이라는 건데 0,1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 이미지가 X라는 이미지가 실제로 784 디멘전에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X로부터 걔를 생성해냈을 법한 Z를 그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PZ Z 기분 X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PZ 기분 X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생성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을 때 이거를 이제 네. 포스티리어 그렇죠? 포스티리어 즉 뭐 이거요. 네. 그러니까 X가 어떤 특정한 X로 주어졌다면 그때의 Z의 디스트리뷰션은 뭘 거냐? 즉 P 오브 Z 그냥 요거는 0,1인데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인데 과연 요거는 그럼 뭘 것이냐? 네. 얘가 가우시안이고 그 특정한 X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어떤 역시 얘도 가우시안이 돼 그 가우시안에서의 평균과 분산은 조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보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뭐냐 하면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이거의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미인과 베리언스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는 게 즉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주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코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인코더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X라는 784 디멘전의 입력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뮤와 시그마 스퀘어들을 두 세트를 생성해주죠. 이 두 세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Z가 뭐 한 3차원 벡터다 아니면 100차원 벡터다 이 벡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어쨌건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들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인코더가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도는 사실 쫓아만 가면 뭐 기계적으로 뭔가 어떤 좀 뭔가 영혼 없이 그냥 유도 과정은 사실 쫓아는 갈 수는 있어요. 네, 뭐 최소한 나는 뭐 쫓아는 가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Z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네 어떤 이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서의 이거는 이제 P의 X 기분 Z의 그 다음에 P Z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P X, Z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적분을 이제 DZ를 해주면 이게 곧 뭐가 나오느냐? 이게 곧 PX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널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를 해준 어떤 표현형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즉,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요. 네, 그걸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갖고 뭐 베이지 룰을 써서 이렇게 X와 Z의 순서를 이렇게 뒤집고,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맥시마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맥시마이즈를 해줄 때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X가 주어졌을 때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떤 뭔가 이제 주어진 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근사적으로 뉴럴넷에 의해서 학습을 한 그런 이제 어떤 좀 근사적인 어떤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똑같아져야 된다. 약간 요게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KL 다이버전스 혹은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텀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결정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진짜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인코더가 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파라미터를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을 한 이제 그 값들만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확하지 않은 그 근사적인 부분이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두 번째는 진짜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그 디스트리뷰션 두 개 간의 어떤 거리가 혹은 유사도가 이제 작아져야지 될 텐데 결정적으로 이건 계산하기가 힘들되 다만 우리는 이게 디스턴스 메저니까 KL 다이버전스라는 디스턴스 메저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얘는 그냥 무시를 하고 얘 두 개만 좀 신경을 쓰겠다 이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되고 이제 얘를 무시하면 얘가 이제 뭐 한 얼마 값이 있긴 하지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얘가 만약에 3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값은 뭐 한 항상 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 더해지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이 이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테니까 우리는 이것의 로어 바운드인 요 두 개 텀 요거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3이 아니라 뭐 한 8, 뭐 15, 뭐 한 23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계속 키우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 이 라이클리후드 직접적으로 이 진짜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을 하지는 못해서 이 값을 직접적으로 맥시마이즈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의 이제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이 값은 최소한 이 값들보다는 다 크게 되니까 이 값을 최대한으로 맥시마이즈를 하자. 그래서 맥시마이즈 하는 대상을 진짜 값이 아닌 요 불완전하나마 요 가짜 값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짜 값은 이 진짜 값에서 어느 정도의 양수 값을 우리가 덜어낸 값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텀이 있다라는 게 되고요. 두 가지 텀이 이제 보이게 되고 두 가지 텀에서의 요 두 번째 텀이 뭐냐면 자, 요거는 뭐냐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우리의 X라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Z에 대한 그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Q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느냐 하면 여기서 요 Q가 뭐냐 하면 요 우리의 인코더를 따랐을 때의 그때의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인코더가 이야기를 하는 게 평균은 3이어야 되고 분산은 2의 제곱이어야 돼. 이 Z의 첫 번째 디멘전이 이래야 되는 것 같아. 어떤 뭐 이런 이상한 어떤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코더는 그 Z의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엔 그 값과 누구와의 KL 다이버전스를 지금 생각을 하냐면 그냥 P 오브 세타죠. P 오브 Z죠. 이거는 뭐냐면 Z에 대해서 어떠한 컨디션도 걸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 정보 우리 특정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때에 해당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성을 잃지 않고 거기서 나온 이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그런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KL 다이버전스로 걸려져 있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죠. 즉 그 말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여기서 빼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은 이 KL 다이버전스 두 번째 텀은 미니마이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가까워져야 된다. 즉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실제로 이 P 오브 Z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을 아무것도 모를 때 Z의 디스트리뷰션은 가정을 하기를 이제 0,1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3,2제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값을 0,1에 맞춰주도록 하는 로스가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의 로스는 이제 뭐냐면 그러한 Z가 주어졌을 때 그 아까 얘기했던 뭐 3차원의 어떤 디멘전을 가지는 어떤 그 벡터를 샘플링을 해서 그걸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줬죠. 그 디코더의 인풋으로 그 Z를 줬을 때 나오는 그 X 그러니까 그 놈에 대한 어떤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이제 값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뭐 부족하지만 혹은 좀 뭐 부분이 이제 빈 공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아까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에 해당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학습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된다라는 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의 그림은 조금 이 그림이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이 CS23이라는 요 지금 강의 자료가 이 VA를 공부하는데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자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림은 나도 아직까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X에서 우리 인코더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뽑아서 거기서 Z를 샘플링을 했죠. 그 샘플링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바로 X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생성을 우리의 디코더에 그 Z를 그냥 집어넣음으로써 그 X를 바로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저 샘플링을 그러니까 이 X 기분 Z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또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얘가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실제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없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저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것도 뭐 아마 틀린 게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게 뭐 네, 하여튼 뭐 익스펙테이션을 뭐 샘플링으로 처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에서 나온 뭔가 네, 요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게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그림도 있는데 Z에 대해서의 분포를 이제 우리가 그려보면 Z가 이게 뭐 하여튼 2D 플레인에서 그 Z를 우리가 랜덤 샘플을 그 스탠더드 가우시안에서 하면 아까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다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 아까 그 3,2제곱 그러니까 어떤 뭐 이미지로 보면 뭐 2라는 게 이런 식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때 나타나는 실제 Z의 디스트리뷰션의 그때의 파라미터는 그냥 P 오브 Z, P 오브 Z 그러니까 그 이 이미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디폴트로 존재하는 이 Z의 디스트리뷰션이랑은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해당하는 어떤 평균과 분산이 아까 3,2제곱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많은 샘플들 중에 이 많은 Z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로컬한 어떤 영역으로서 볼 때 요만큼이 2를 생성을 해내는 Z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평균이 이게 뭐 아까 뭐 평균이 3,2제곱 뭐 이게 그러니까 2디멘전이니까 여기가 평균이 3 여기도 평균이 또 3 그래서 3,3이 평균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분산이 이제 2의 제곱인 이런 형태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러한 애들이 이 전체 중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3에 해당하는 애들은 또 여기에 이렇게 얘 나름대로 그러니까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때 P 오브 Z 기분 X 있죠. 요 P 오브 Z 기분 X가 요 X가 주로 이제 뭐 3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 Z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전체 Z라고 하는 이런 어떤 0,1의 이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이 전체 영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땅 따먹게 하듯이 이런 로컬라이즈드 된 어떤 그 영역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되고 그게 이제 해당 그 디짓 이미지들에 이제 그 대응이 된다라는 게 돼요. 네, 그게 이제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그 평균과 분산인 3,2제곱의 이제 의미가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 3,2제곱은 이 0,1제곱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어떤 의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보면 요 prior 모델, prior distribution을 샘플링 한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다. 네, 이미지를 디스트리뷰션을 샘플링 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샘플링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Z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rior distribution은 그 X라는 입력 정보, 그러니까 X라는 이미지 정보가 없을 때의 Z, 그러니까 샘플링의 대상이 되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그 이제 대상이 되는 Z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prior distribution, 아무것도 모를 때의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0,1인 요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되고요. 네. 워드 인베딩 강의도 업로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 트랙터블, 인트랙터블 이것도 하여튼 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네. 하여튼 포스테리아 아까 그 강의 자료에서 보면 그 포스테리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이제 구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서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로 저 부분은 우리의 계산 혹은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그냥 제외를 했었죠. 그래서 요놈, 요 진짜 포스티리어를 이렇게 실제로 뭔가 우리가 깔끔한 식으로 써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저렇게 깔끔하게 뭔가 쓸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뭔가 인트랙터블하다.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의미가 되게 돼요. 네, 이것도 뭐 요 부분인 것 같고. 네, 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커스텀 데이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아마 좀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저기 궁금한 부분은 저기 네, 우리 저기 조교나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네, 우리 학생 중에 또 잘하는 학생들이 뭔가 좀 좋은 샘플 예제 코드를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퀴즈 답도 올려줄게요.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 내용도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이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지금 우리가 다룬 뭔가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로도 뭐 거의 이제 다루지를 않았는데 실제로 뭐 실습이나 뭐 이렇게 좀 실제로 뭔가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좀 뭐 시험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아마 않을 것 같고 그 강의에서 다룬 어떤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 각각 라이브러리들의 특성 정도 네, 그런 거 정도를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레지넷에서 리지듀얼을 학습시킨다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자. 뭐 프로젝트 평가 기준은 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novelty, clarity, presentation 다 무슨 뜻인지 알죠? novelty는 얼마나 새로운 일을 했느냐, clarity는 얼마나 명확하게 뭔가 문제나 이런 걸 정의를 했느냐. 그 다음에 presentation은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 프레젠테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에서 혹은 논문에서 아니면 리포트에서 쓰는 그것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또 불러요. 뭐 그런 얘기, 뭐 논문에서 we present 뭐 a novel approach for 뭐 어쩌고저쩌고 뭐 present라는 뜻이 뭐 내가 니네들 앞에 뭐 슬라이드로 발표해 주겠다가 아니라 논문이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리포트도 좀 잘 써주길 바라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워드 임베딩은요,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이렇게 바틀렛 구조가 있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쓰이는 W1, 여기서 쓰이는 W2, 그 다음에 보통 얘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까 8이었고 여기가 5디멘전, 여기가 다시 8디멘전이었고, 그러면 첫 번째 매트릭스인 W1은 이제 5x8,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8x5가 되는데, 이게 인풋 단에서, 그러니까 인풋으로 쓰일 때의 워드 임베딩 벡터, 이게 아웃풋으로 쓰일 때의 워드 임베딩 벡터가 되고요. 이게 W1, 이게 여기 이쪽에서 이제 인풋 벡터가 들어가니까 W2가 되고, 보통 이제 얘만 쓰거나 아니면 이 둘을 평균을 해서 쓴다라는 말은 이 둘의, 그러니까 이 W2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요. 5x8. 그러면 이것도 이제 8개 워드들의 이제 5디멘전al 벡터들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W1과 W2를, 그러니까 인풋에 해당하는 워드 자격으로서 쓰이는 워드 벡터와 아웃풋에 해당하는 워드 벡터들 두 개를 평균을 해서 쓰는 형태로도 쓰기도 해요. 근데 아마도 일반적인 어떤 좀 더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이 W1만을 그냥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5보다는 이제 그 스킷그램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이제 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프로치가 돼요. 코드와 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라고 했죠. 일요일 자정까지. 네, 그러면 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이제 레즈넷 요거는 질문한 학생이 있으면은 질문 학생은 좀 따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면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뭐 건의사항이나 뭐 할 이야기나 있어요? 전체적인 일정 정도 네, 일정이요. 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는 요 시간에 이제 10시 반에 볼 거고 다음 주 목요일에 그죠?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이제 보고서 및 코드를 이제 업로드를 해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일정은 내가 다시 보내주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게 워드 임베딩 강의 자료 올려주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퀴즈다. 네. 또 다른 있어요? 질문? 보고서 분량 제한 분량 제한이요? 있을까요? 아니요, 따로 없어요. 네. 양식은 양식이요? 양식 뭐 인트로 아니면 모티베이션, 릴레이티드 워, 프로포즈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레퍼런스. 네. 사이트 어떻게 하는지 알죠? 빕 파일 만들어갖고 빕택으로 이제 빕 파일 만들어서 그거 이제 사이트, 백슬래시 사이트 혹은 또 다른 겉보기는 저희 프로포절 때 썼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 그냥 거기에서 추가를 하면 돼요. 네, 그 다큐먼트를 더 살을 붙인다라고, 살을 조금만 붙이면 안 되겠죠. 많이 붙여야 되겠죠. 또 이렇게 이 플립트 러닝으로 했는데 어땠나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플립트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할 게 많았나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스탠포드에서 얻는 게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욕을 먹어도 스탠포드 강의를 제대로 배웠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드가 많은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내가 맞춰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스쳐가는 어떤 한 과목으로서 생각을 하면 사실 로드가 좀 많았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고 조금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전공이든 아니면 좀 근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그 강의의 내용을 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다음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내가 이제 VA를 좀 잘 모르고 또 뭐 그래서 좀 또 횡설수설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정작 그래서 뭐 정작 이렇게 와서 만나서 뭐 네, 주재걸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주재걸 교수로부터 배운 건 나는 별로 없고 뭐 스탠포드 강의에서만 나는 배웠다. 그래도 뭐 사실 한 학기를 스탠포드 강의를 안 듣고 뭐 주재걸 교수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스탠포드 강의를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배웠겠어요 어디? 아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좀 뭐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네. 워낙 또 좋은 강의 자료들이 스탠포드 강의뿐만 아니라 뭐 썬킴 고 교수님의 또 모두의 딥러닝 강의 또 좀 엔트리 레벨의 강의들이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뭐 딥러닝 뭐 Just Yet Another 뭐 딥러닝 강의 뭐 그냥 또 하여튼 그런 것들 뭐 그런 강의들을 또 나도 다른 데서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뭐 사실 뭐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에 뭔가 유니크한 도움을 컨트리뷰션을 나블티 뭐 나블한 컨트리뷰션을 내가 세상에 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게 됐는데, 네 하여튼 그 겐 관련해 갖고는 또 좋은 이 강의 자료는 또 별로 좋지는 않고, 또 이게 강의 자료들이 좀 그 뭐 내 학생이나 아니면 내가 했던 강의들 중에도 또 겐 가지고 좀 뭐 좀 더 직관적이고 좀 쉽게 설명한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엔 네 하여튼 뭐 강의평들 뭐 좀 신랄하게 좀 써주고요. 그래서 네, 나도 실제로 뭐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실 나도 모두를 다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래도 좀 다른 데서 그냥 겉핥기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기보단 조금은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아니면 조금 더 감을 좀 깊이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고요. 뭐 하여튼 준비 잘 하고요. 그러면 목요일날 그러면 또 발표를 하는 걸로 또 보죠. 네, 수고했어요. 제가 약간 논문을 보고 딥러닝 활용해서 했던 모델들은 생각보다 그런 기존의 MF나 그뭐 그레디언트 디스트리 그쪽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50점 정도니까 제가 방송에서 상당히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해야 되는 가설이 좀 많이 찡찡하게 이게 실제로 많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 그렸다 영어다 한 그렸다 영어다 그거는 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한 모델이 이거 관련해서 하다가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데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가 3개예요. 아직 하나. 발표도 하나. 무슨 용이에요? 위즈덤? 졸업 후? 잘 됐네요. 하자고요.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요. 시험범위예요, 저거. 전범위. 아니, 과제가 시험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거 관련한 건가요? 질문? 여기 있었던? 그거 제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네. 과제에서 어떤 부분? 과제 저희 그 어사이먼트 2도 있었고 2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중간고사 때처럼. 네. 다. 근데 나 하잖아.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죠? 맞는데? 진짜요? 네. 전범위. 알고 있었냐? 오. 공지를 안 했으니까 뭐 몰랐을 텐데. 전범위. 네. 그 저희가 논문 팀 프로젝트 제공으로 약간 원래 논문이랑 좀 차별성 아니요,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모델 설명 같은 거를 논문에서 많이 좀 인용하면서 네. 잠깐만요. 여기가 오늘. 저번에 제가 저번에 취업 때문에 건강검진이 목요일에 잡혔었는데 네, 네, 네. 그때 출석 체크를 그래요? 이메일로 좀 봐요. 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퀴즈를 못 봤는데 드디어.
이거를